일곱 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강원도 홍천군 내천면 와야리에 여기 보면 여기에 한 필지가 있고 여기 한 필지가 있는데 여기는 이미 55%에 낙찰이 됐죠. 근데 이거는 지금 34%까지 떨어졌죠. 자, 여기 보시면 이거는 지금 이 부동산은 55%에 지금 낙찰이 받은 거고 이거는 지금 34%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에 보면 여기에 뭐 집 같은 것이 있어요. 집 같은 것이 있죠.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여기 받았고 저 보면 여기 보면 현황이 여기 앞에가 이거 뭐가 보이죠? 여기 하천이죠. 그리고 여기가 지적성 도로가 없고 이건 뭐야? 제방도로입니다. 제방도로를 통해서 우리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땅입니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이 땅 지금 전인데 몇 평이 있죠? 650평이죠. 그런데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7,900. 바로 앞에 하천이 있느라고 요 위나 밑에를 보게끔 되면은 그 펜션 같은 것이 지어져 있는 그런 땅입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내가 펜션을 빨리 이걸 사서 짓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여기 보면 감정 가격이 2억 3,200인데 7,900이지 않습니까? 농사를 지으면서 농지 지으면서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이것이 이제 그 건축허가를 받아서 같이 공인중개사 때 매매를 해달라고 그런다면은 여기 보시면 감정 가격이 2억 3천으로 된 것이 2억 3천은 아니라 제가 보면 1억 5천 정도라도 팔아도 우리는 충분히 마진이 생기고 건축허가를 받아서 그리고 그때까지는 그냥 계속해서 농사를 지으면 되고 안 팔린다 그러면 농지 연금으로 신청해도 아무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팔려도 좋고 안 팔려도 좋다. 그러려면 근데 지르지 않고만 낙찰 받으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낙찰 못 받으면은 더 좋은 물건이 기다리고 있어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뭐라고요? 버스를 놓치니까 리무진이 오더라. 경매에서는 항상 그런 마음이어야 돼요. 제가 먼저 번도 얘기했는데 세상 살아가면서 이기지 말아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자동차 운전하면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도로에서 내가 자동차 운전하는데 내 옆에 차보다 이겨서 빨리 가면 뭐해요. 그 이기려고 하지 마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경매장에 가서 다른 사람이 얼마 쓰나 보고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상관하지 마세요. 내가 얼마에 써서 낙찰을 받으면 돈이 되고 아니면 만다. 이런 마음이지 다른 사람이 내가 입찰 들어갈 물건을 얼마 쓸까 걱정하면서 가격 결정하지 말으라는 얘기입니다. 떨어지는 거는 무서워하지 말으라는 얘기예요. 돈을 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르지 않고 낙찰 받으신다면 매매를 해도 되고 농지연금으로 받아도 되고 뭘로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 근처에 보면 여기도 펜션이 있죠. 여기도 펜션이 있고 여기 펜션인데 여기 그 하천 옆이 돼가지고 사실은 경치가 좋은 펜션 같은 그런 자리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 도로가 지속성 도로가 없어도 제방을 도로로 쓰는 걸로 해서 다 건축허가를 내주는 겁니다. 여기에 도로가 이렇게 있고 여기 하천이 있죠. 여기에 있는 땅입니다. 이 땅입니다. 이게 제방도로 지금 물 흐르는 게 보이죠? 위치도 여기 보면 그 서울 양양 고속도로 있지 않습니까? 고속도로에 여기 보면 여기 인터체인지 내촌이라는 곳이 있죠. 내촌 인터체인지에서 한 1.5km밖에 안 떨어진 아주 고속도로하고도 가까운 곳입니다. 여덟 번째 물건을 보겠습니다. 2023 타경 1070에서 충청부터 충주시 엄정면 해갖고 여기 보시게끔 되면 지목이 답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게끔 돼 있는데 여기에
건축 허가를 받아서 바닥 콘크리트를 쳐놓은 건데 바닥 콘크리트를 쳐놓은 것이 매각죄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경매로 나왔을 때 바닥 콘크리트 친 걸 포함했으면 여기에 허가권이 나한테 넘어오는 건데 매각죄이기 때문에 허가권은 나한테 넘어오지 않습니까? 즉 이 땅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허가권을 내가 받아서 다시 말하면 사서 넘겨받아서 허가권을 그대로 가이되든지 아니면은 내가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를 허가를 취소해달라고 하는데 담당자의 주관인 대부분 보면은 바닥 콘크리트를 쳐놨을 때는 취소를 안 해줍니다. 자, 그런데 건축법에는 어떤 땅이든지 하나의 건축물 허가를 내주게끔 돼 있거든요. 이중으로 내주진 않습니다. 근데 땅은 내가 샀지만은 이미 다른 사람이 허가를 받아 있고 착공을 내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착공을 하지 않고 허가만 받았을 때 착공을 하지 않으면 그 허가는 2년 만에 자동으로 취소가 되기 때문에 내가 땅을 사서 내 이름으로 다시 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허가를 받아서 착공을 했지 않습니까? 착공을 하면은 건축법에서 언제까지 준공돼야 된다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이 허가는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땅 주인과 허가권이 다르다는 사람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라도 허가권이 살아있으면은 나는 이 땅에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사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허가를 넘겨받든지 아니면 먼저 허가를 취소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먼저 허가를 받은 사람과 협상을 해야 되는데 협상이 금전에 관한 거기 때문에 협상이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그 사람을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허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군청에 가면은 누구누구가 뭘로 허가를 받았다는 것이 있고 바닥 콘크리트가 쳐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상대로 이 바닥 콘크리트를 철거하고 치워달라고 소송을 하는 겁니다. 철거하고 지를 올 때까지 우리는 지료를 달라. 이렇게 소송을 해서 그 사람이 바닥 콘크리트를 자기가 치워주고 착공기를 냈던 걸 최소를 내면은 우리는 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그 사람이 그럼 내 허가권을 뭐 얼마를 줄 테니까 내 허가권을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가격을 결정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은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내야 되죠. 이 사람은 허가권을 우리가 넘겨받았다는 얘기는 먼저 사람이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낸 걸 우리가 같이 인수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지 전용 부담금을 총 얼마를 냈는가를 보고 농지 전용 부담금은 어차피 그 사람이 취소를 해도 내가 다시 또 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정도 금액으로 협상을 하고 더 준다 했을 때 거기서 50만 원, 100만 원 정도쯤을 더 주는 걸로 협상을 해서 건축 허가를 나한테 넘겨받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 이런 얘기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해서 처리하면 되는데 잘 보십시오. 여기 땅이 이렇게 4개가 있죠.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좋더라고요. 이게 보면 자, 이게 무슨 땅이냐면 이렇게 4개인데 여기 뭐 바닥 콘크리트를 이렇게 쳐놨죠. 여기는 안 쳐놨습니다. 여기는 쳐놨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여기에 보면 이렇게 도로를 만들어져 있죠. 이렇게 도로가 만들어져 있고 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도로는 2번 땅하고 2번 이 땅 2개를 들어가기 위한 도로고 나머지 이 땅하고 이 땅은 도로에 접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여기에 있는 도로의 로드뷰를 봤더니 도로 예정지 땅이 이렇게 높더라고. 그러니까 지적도상으로는 도로를 만들어놨는데 현황으로 도로를 만들기는 어려워요. 돈이 들어가게 생겼더라고. 보면.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에 있는 이 보면 자 보십시오.
여기에 있는 요 땅을 이쪽 도로에서 이쪽으로 들어가게끔 만들든지 아니면 이쪽으로 들어가게끔 여기서 내 땅에서 이 뒤로 들어가게끔 만들면 이쪽하고 이쪽하고 들어갈 수가 있고 이쪽도 들어갈 수가 있고 이쪽도 이쪽 땅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도로는 필요가 없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이거를 가지고 도로를 만든다는 조건 하에 허가를 받지는 않았나 싶은 생각은 들긴 하는데 여기 보시면 뭐가 있죠 여기요? 이게 뭐죠? 호수도 만들어서 호수. 연못. 제가 보기에는 아니 이게 땅 자체가 제가 보면 상당히 좋고 여기 위치가 어디죠? 충주시 엄정면이잖아요. 근데 이게 가격이 얼마까지 떨어졌죠? 51%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한번 투자해볼 만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보면 조금만 잘 하게끔 되면은 괜찮다 싶은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 낙찰을 받고 농지증을 발급받으러 가지 않습니까? 그럼 아마 담당자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기는 그 농지 전용 허가가 받고 개발행 허가를 받아서 바닥 공물이 친 것이 있는데 사장님께서는 이걸 낙찰을 받으시면 그 전용을 한 받은 걸 그대로 하실 겁니까? 아니면은 원상 복구 시키실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원상 복구 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원상 복구 조건으로 낙찰을 받는데 원상 복구 조건으로 했다가 원상 복구 하자는 거 그대로 농지 전용 허가를 그대로 받아도 상관은 없어요. 다만 제가 원상 복구 시키겠다는 조건은 뭐냐면 어차피 여기 바닥 공물이 친 사람하고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협상을 할 때 우리는 원상 복구 조건으로 해서 이걸 내가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빨리 네가 치우고 돈을 내놔라 해서 협상장으로 끄집어내기가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원상 복구 조건으로 해달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뭐 원상 복구 조건이 아니고 그 농지 전용 부담금 우리가 어느 정도 주는 걸로 해서 허가권을 그대로 넘겨받아서 건축주 명의 변경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한 4, 5년 전에 한번 이것이 경매로 나왔다가 취하가 됐거든요. 근데 다시 나온 겁니다. 이거. 제가 기억하는 건데 그때도 제가 상당히 좋다 이렇게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몇 년 만에 다시 또 나왔네요. 근데 이분이 왜 이거를 이렇게 팔지 못하고 애쓰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 이 정도의 넓이의 땅이면은 꼭 전원주택으로만 팔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창고도 충분합니다. 창고 2개 줘도. 도로 가운데 없애버리고 이쪽으로 창고 하나 이쪽으로 창고 하나 해서 창고 임대 주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땅을 투자를 해서 파는 사람 중에서 제일 제가 어리석은 사람이 뭐라 그랬죠? 누구라 그랬죠? 전원주택지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가지고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전원주택지예요. 선생님 이게 그 농지 전용 부담금이 이게 1,700 몇십 평이나 되는데 그러니까 공시지가에 30%인가 되다 보니까 이 공시지가 낮으면은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보면. 10만 원씩만 하더라도 이런 게 10만 원씩은 안 가죠. 아니 보면 이렇게 해배당 네? 미터 제곱당 19,000원. 그렇죠. 19,000원에 저기 뭐야 30%면 2만 원을 치라고 하면 6,000원이잖아요. 제가 보면 이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가운데는 내버려 두고 창고를 지어도 두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제 물론 현장을 가서 보고 큰 차들이 좀 다닐 수 있는가 분위기 좀 봐야 되겠지만은 그러니까 전원주택지로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 중에서 80%가 실패를 합니다. 특히 제가 그 건축을 전공했고 저희 그 동기생 중에서 건축 설계하는 사람도 있고 토지
그 뭐 개발해서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 동기생 중에서 땅 사가지고 전원주택지 만들어서 파는 사람은 100%다 자기 갖고 있던 땅만 날린 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던 아파트까지도 다 날리고 건드리는 것이 전원주택지 만들어 파는 겁니다. 이게 성공하는 사람들은 창고나 공장용지 만들어 파는 사람 다 성공합니다. 절대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바닥공으로 이렇게 쳐놨죠. 바닥공으로 이렇게 쳐놨다는 얘기는 건축허가를 받아놓고 착공계를 내놨다 이런 뜻입니다. 연못도 이게 아주 잘 만들어 놨어요. 우리 수강생 한 분이 누가 이제 이렇게 해서 연못 만들어 놨더니 갔다가 고기를 키웠더니 고기 짝방 가게를 키웠더니 그 새들이 와서 고기를 그렇게 많이 잡아먹는다고 이것도 연못이 이게 그 새가 가운데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좀 깊어야지 되지 그처럼 그냥 와서 고기들 다 잡아먹어서 그냥 뭐 몇백만 원씩 갖다 넣어놨더니 고기 그 새들 밥이 다 됐다고 그런 적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건물치는 공실지 건물 아직 공실 공실 여기 바닥 공으로 쳐놨고 여기 보면 집 지어서 사는 사람들이 여기 앞에 이 저기 뭐 연못을 같이 볼 수 있게끔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만들어놓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면은 이 땅을 사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돈이 들어갔겠느냐고요. 근데 다 팔지 못하고 경매로 나와서 감정 가격에 반가격을 떨었을 때 자기 아파트도 날렸을 것 같아, 안 날렸을 것 같아? 그럼 저 기초에다가 설계맹론을 해가지고 아니 그 옛날에 그러지 옛날에는 내가 보면 이것이 이렇게 평지가 아니었을 거야. 토목공사도 했었고 개발행위 허가 받았지, 농지자용 부담금 냈지, 뭐 연못 만들어 다 해놓은 거 아닙니까? 해놓고 팔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땅만 전당을 잡힌 게 아니라 자기 아파트도 전당 잡혔겠죠. 그래서 다 하다가 못 팔고 몇 년 지나면 이자로 다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가다가 맞아 몇 년 더 어떻게 해서 갚다가 못 갚으면 이 땅까지 다 경매로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절대 여러분들한테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는 이 전원주택지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돈을 벌려면 다른 사람이 해갖고 그냥 다 만들어 놓고 부대 비용 들어갈 게 없이 다른 사람이 다 해놓고 반가격으로 떨어진 거 사서 우린 챙기는 그때는 돈이 좀 돼요. 근데 생땅 사가지고 개발행위 허가 받아서 공사하면서 분할해가지고 전원주택 파는 거는 95%가 망한다는 겁니다.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것도 질러서 받으면 안 됩니다.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보통 보면은 30만 원 주고 사갖고 60만 원이나 80만 원 정도 팔 수 있기 때문에 시작을 해요. 근데 30만 원 주고 사가지고 60만 원, 70만 원, 80만 원까지 팔 때까지 돈이 드는 게 15만 원이 들어가요. 그럼 한 30만 원에서 45만 원이 들어가는 건데 일시불로 돈 들어가가지고 팔리는 건 3년, 4년, 5년 걸리거든요. 세금 내야지 공인중개사 수수료 줘야죠. 그러다 보면 30만 원 주고 사서 60만 원 주고 팔아봐야 번전 건지는 겁니다. 그게 사업비용하고 뭐하고. 그러니까 90만 원, 100만 원 정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20년 전에 양평, 가평 호수 보이고 강 옆에 보이는 거 100만 원 갔는데 지금도 가보면 얼마라고? 100만 원. 지금도 100만 원이에요. 그리고 거래도 잘 안 돼. 그러니까 한 10년 전, 15년 전에 양평, 가평에 그 호수가 바라보이고 강이 바라보이는데 전원주택 짓는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다니고 그런 땅만 있으면 사갖고 개발해서 판다고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 다 지금 10년, 15년이 지나도 그 가격 그대로다는 얘기입니다. 10번째 물건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우리 이 사장님이나 조 사장님께서 이거를 좀 샀으면 싶은 마음에 제가 이게 추천할까 말까 하다가 추천한 거예요. 이건 돈 벌으라고 추천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낙찰을 받아서
그 리모델링을 해서 섬에서 한 달 살기 이렇게 빌려줘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었을 때는 비었다고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저도 한번 놀러 가게. 아, 이 섬입니까 이게? 섬이에요, 섬. 바다 보입니까? 저는? 바다 안, 그 바다 가운데서 몇백 미터 떨어지지 않은 겁니다. 포구에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낚시하러 오면 되겠네. 전라남도 완동은 소하면 진산인데 건축물이 최누구로 돼 있는데 건물 매각처입니다.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릅니다. 근데 땅이 몇 평이냐면 104평인데 대충 가격이 얼마죠? 380만 원. 아, 이거 좀 어떻게 저기 뭐야 저 사람이 어떻게 좀 하나 좀 사면 안 돼? 이거 한 서너 명거 사가지고 가끔 놀러 가면 돼. 아니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 오늘 여기서 그 10명을 딱 잡아가지고 50만 원씩 내기. 그래갖고 10명이 돌아가면서 쓰기. 그럼 10명이면 500만 원 아니에요. 근데 사실 제가 보기엔 이거 그 낙찰받는 금액은 300 얼마밖에 안 되지만은 소속해서 건물 우리 거로 만들어야 되고 여기서 가져가려면 에어컨도 달아야 되겠죠. 세탁기도 갖다 놔야 되겠죠. 뭐 침대도 갖다 놔야 되겠죠. 이런 비용이 좀 들어갈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배에다 싣고 들어가려니까 그런 비용이 좀 들어간다 생각을 하고 우리가 보는 건데 건물은 건축물 관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 주인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저기 소송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그 공가로 돼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 사시는 분이 노인네가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빈집으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건축물 관리장은 정확하게 여기 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여기 52년생으로 여기 보면 1983년도에 등록을 했죠. 여기 보면 지적성 도로가 딱 익시 건물이 제대로 진 겁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집이 됐고 여기 지적성 도로가 있는 겁니다. 맹지가 아닙니다.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이죠. 자, 여기 보시게끔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300-400m 되나? 그런 것 같아요.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마을 꽤 많네. 여기 꽤 많은데. 마을이에요, 마을. 마을이고 여기가 포구고. 그러니까 경치는 좋은데 포구까지 걸어가려면 한 10분 정도? 5분? 10분이면 뭐 운동 5분, 10분 정도는 걸어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니까 이게 우리 저기 뭐야 삼시세끼에 보듯이 자전거 하나 사가지고 통발 가지고 여기다가 갖다 넣어놨다가 하루에 한 번씩 통발 가지고 걷어가서 해먹으면 딱 될 수 있는 그런 집이 여기 보면 뒤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뒤편으로 보면 여기가 진입 도로입니다. 이게 그리고 뒤편으로 보면 이렇게 있고 앞면을 보면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제가 보기엔 빌려주게끔 이렇게 만들어놨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누군지 몰라도 이렇게 보면 전면으로 벽돌로 쌓아놓고 후면은 그대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방을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방이 있어서 완룸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그런 집인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쪽 뒤에서 보면 여기 도로가 있죠. 여기 도로가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 도로로 가서 이 마당으로 이 뒷면이에요. 이거 뒷면. 여기 보면 완전히 섬입니다. 배 타고 가야 돼요. 여기 보면 배 타고 가야 되는데 가격이 300만 원이니까 한번 뭐 근데 제가 보기엔 이 300만 원 주고 사는데 그 들을 다 합쳐서 건물까지 내까지 만드는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고 내부에 살게끔 해서 에어컨 달고 침대 갖다 놓고 세탁기 갖다 놓고 뭐 하려면은 다 해서 실질적으로 빌려줄 수 있거나 내가 가서 편하게 쉬고 오려면 전부 다 1,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봐요. 이게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 이렇게 보면 한 달 살기도 섬에 가서 한 달 살기 이거 빌려줘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섬을 우리가 사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건물을 우리 걸로 만들어 놓고 그 왜 유튜브에다가 섬에 있는 단독주택 뭐 1,000만 원 매매 그대로 두고 건물만 할 거 이것도 팔려요. 2-3천만 원도 팔려요 보면. 여기가 약간은
서울에서 분위기 가려고 보면 배 타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배 타고 간다 그러면은 좀 멀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낚시 만나 다니는 사람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요. 낚시 다니는 사람들은. 11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수원시 평택에 있는 건데 이건 답으로 1107평인데 감정 가격이 8억 8천이 3억 5백까지 떨어졌는데 이거는 농지 연금용으로도 괜찮고 나중에 창고를 지을 수 있어도 괜찮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보는 거죠. 여기 보면 이렇게 이 번지수가 이렇게 있고 여기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 명이 갖고 있다가 공유물 분할로 나온 겁니다. 기준 권리 후에 여기 보면 가등기가 하나가 있거든요. 가등기가 있는데 이 가등기가 기준 권리 후에 가등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말소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보면 여기 근저당 설정이 있고 근저당 설정이 언제 돼 있죠? 2018년도 돼 있는데 가등기는 2020년도에 돼 있죠. 그러니까 이 기준 권리 후에 있기 때문에 이 가등기는 말소라는 겁니다. 용도 지역은 농림 지역이에요. 농림 지역이고 이렇게 보면 현황 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보면 그렇죠?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있고 여기 도로가 있죠. 여기 보면 여기 땅 자체는 여기 현황 도로가 이렇게 있고 현황 도로에 의해서 요 집이 땅이거든요. 뭐 제가 보기에는 농지연금용으로 투자해서 가지고 있어도 되고 창고를 지어도 되는데 농림지역이기 때문에 뭐 일반 큰 다른 거는 짓기가 어려울 겁니다. 보면 여기 보면 이 땅 자체는 그 상당히 큰 도로변 옆에 이렇게 붙어 있는 땅인데 가격이 34%까지 떨어졌다 그러면은 투자해 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그 바로 앞에 하천이 이렇게 흐르는 곳이 있는 바로 앞에 있는 땅입니다. 12번째 물건입니다. 2022 타경 5789에 갖고 송화부 영천리에 과수원인데 이번에 이게 땅이 좀 큽니다. 3,541평인데 14억이 4억 8천까지 떨어졌는데 이 정도면은 이 감정가 14억짜리 이거를 낙찰을 받아서 60세 되시는 분이 이거 연금 신청하면 이거 300만 원 나오는 겁니다. 300. 그러니까 농지연금은 최고 한도가 3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13억, 14억 정도면은 최고 한도로 해서 우리가 300만 원 정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감정가로 보면 과수원으로 해서 두 필지가 있고 전이 한 필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끔 되면 이렇게 도로가 있고 여기 도로가 있고 현황 도로가 있고 이 내 땅 가운데로 현황 도로가 이렇게 지나가 있죠. 그러니까 내 땅 가운데로 현황 도로가 지나가 있는 거 막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땅까지 다 있고 내 땅 옆으로 이렇게 현황 도로가 이렇게 지나가고 이쪽으로도 현황 도로가 지나가는데 이 현황 도로 가지고 건축 허가를 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내 땅 가운데로 현황 도로가 지나가는 거 반대로 나는 막지도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쪼가리 땅이죠. 요만큼 요만큼이 또 이게 국유지 국어더라고요. 왜 이렇게 점려서 쓰고 있나 봤더니 국유지 국어로 뜨더라고요. 여기 보면 뭘로 돼 있죠? 여기요? 국어로 돼 있죠. 이렇게 국어로 돼 있습니다. 국어로 돼 있고 어디 거죠? 국유지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국유지는 내가 무조건 잘라서 먼저 내가 쓰는 사람이 주인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땅 자체는 상당히 좋은 땅이다 보니까 가격이
좋은 땅이라서 내가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이 싸니까 가격이 싸서 추천했는데 가서 또 질러서 받으면 참 그거 뭐라고 얘기도 못 하겠고 질러놓고 와서는 내가 질렀나요? 또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질르지 마시라는 겁니다. 13번째 물건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면 당진이 성업 영천리에 이것도 그 14억짜리가 3억 4억 8천까지 떨어졌는데 이것도 이 정도면은 연금을 한 3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땅은 이렇게 삐죽하게 이렇게 생기고 여기 또 현황도로가 이렇게 있죠? 여기 보면 이쪽으로 현황도로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기 도로가 이렇게 있고 이게 있는 건데 아까 땅이나 이 땅이나 훨씬 다 비등비등합니다. 보면 이거는 용도 지역이 계획관리 지역이니까 아까 농림 지역보다는 훨씬 더 좋죠. 용도 지역이 이렇게 있고 이 도로가 있고 이 땅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게 뭐 연금용으로 투자를 해놓고 계획관리 지역이다 보니까 나중에 건축 허가만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뭐 뭘로 해서라도 팔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절대로 전원주택지로 만들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농가주택을 하나 신청해서 지적상 도로가 없어도 현황 도로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정도만 만들어 놓고 전부 다 팔 생각을 해야지 절대 분할을 해서 이게 잘라서 팔겠다 하는 그런 계획 자체를 갖지 마시고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오늘도 제가 이렇게 몇 개를 추천을 이제 18개를 추천했는데 지르지만 않고 들어가신다면 여러분들이 금액에 맞는 걸로 지르지만 마시고 들어가신다면 낙찰을 못 받을 수는 있어도 낙찰을 받았을 때는 수익이 생긴다는 건 제가 거의 자신합니다. 지르지만 않고 낙찰을 받았을 때는 낙찰을 못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돈을 버시려고 생각하신다면 절대 지르지 마시고 입찰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달에 다시 뵙는 걸로 하고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네.